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황진주 원장입니다. 오늘 2월 첫날인데요. 또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네, 오늘은 그 안면 거상술,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전에 넣었던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물질 제거를 위한 거상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요, 생기는 변화는 제일 우리가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처지는 거죠. 살이 처지는 거,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거. 두 가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얼굴에요. 네. 첫 번째로 처지는 거는요. 처지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얼굴뼈에 살들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의 얼굴 상태라면은요. 얼굴 살들이 얼굴뼈하고 느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살의 위쪽 부분은 꺼져 있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의 살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서 봐서도요. 어, 얼굴 살들이 전부 다 얼굴뼈에 밀착해. 그러니까 위쪽에 광대뼈하고 턱뼈에 밀착해 있는 모양이 이제 젊은 모양이고, 나이가 드시면서 그게 느슨해지고 조직들이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상태가 나이가 드신, 그러니까 노화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주름의 문제가 아니라 처짐의 문제, 드로핑,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사실 성형외과에서 주로 개선하는 부분이 주름보다는 바로 이 처짐을 개선하는 거고, 바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우리가 젊어 보이고 또 뭐 50대를 50대로 보이지만 훨씬 더 건강한 50대로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짐이 하나 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름이 생기죠. 제가 이 사진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건 안쪽에 근육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안쪽에 근육 움직임이 이렇게 멋지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얼굴에서는요, 더 잘 보이죠. 왜냐하면 얼굴은 피부 바로 아래쪽에, 아주 얇은 피부 바로 아래쪽에 움직이는 근육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른바 바로 얼굴 표정근이거든요. 얼굴 표정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감정도 표현해주고, 우리 의사도 전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다 주름이라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도 이전에 표정 지었던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주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 지을 때 생기는 주름들은요, 그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죠. 감정을 전달하고 또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정상적인 표정 주름이죠.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름을 만들지 않는 액션을 하지 않았을 때도 그 이전에 만들었던 주름의 자국들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깊은 자국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도 생긴 주름, 움직이지 않을 때도 그대로 남아있는 주름들은요, 보톡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얼굴 표정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이거 저희 미국의 유명한 배우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배우래요. 이마 쪽에 보톡스 맞았는데 어색하죠. 이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이게 사실은 50대가 넘어가시면은 이마 쪽에 보톡스는 안 맞으시는 게 좀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마 쪽에 보톡스는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이렇게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이렇게 우리 얼굴에서 생기는 노화의 변화, 그러니까 처짐,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건데요. 처짐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처짐을 우리가 뭐 필러나 뭐 주사 같은 걸로 개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처짐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의 볼륨은 늘어났지만 위쪽의 볼륨은 줄어들었죠. 그래서요. 대부분 처짐 초기에는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처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광대뼈 아래쪽이나 앞광대 쪽에 꺼졌다.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처짐의 위쪽에 있는 함몰하고 그리고 주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사들을 맞기 시작하죠.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말이죠. 그 안쪽에 볼륨이 늘어나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잔주름들이 펴지겠죠. 당연히 펴지죠. 또 함몰 부분, 그러니까 앞광대라든지 또 옆에 이 볼의 위쪽 부분 이런데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주사로 넣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주사를 넣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다가 넣는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이 주사기에서 이제 나간 게 이렇게 주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액체를 넣고 이렇게 쭉 주사하면요. 그 액체는요. 주사기가 멈출 때까지는 계속 연속되게 원을 그리면서 커져 나간다. 원을 그리면서 커져 나가요.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팽윤이라고 그러죠. 주변을 밀면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형물이나 이식물을 우리 몸에 이식할 때는요. 수술에 의해서 그 부분에 이 들어갈 자리,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요. 너무 붙어 있는 부분을 펴주고 유착되어 있는 걸 넓혀서 그 포켓을 만드는 거죠. 포켓을 만드는데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는 포켓을 만들지 않고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만원 버스에 우리가 지하철 사람 꽉 찬 데에 그냥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몽우리로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필러나 뭐 다른 뭐 이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정말 소프트해. 뭐 아주 촉감도 좋고. 그런데 주사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몽우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물질이나 필러를 위한 자리는 체내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사실 주름도 피는 원리가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딱한 몽우리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 필러가 요새는 많이 사용되지만 이 필러가 있기 전에 필러의 조상들이 있어요. 필러의 조상들이. 요거 지금 상표가 떠져 있는데 바셀린 아시죠? 이렇게 예전에 화상 때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이 연고. 이거를 주사로 넣어서 볼륨을 만들어요. 또 액체 실리콘이 있어요. 액체 실리콘. 실리콘 중에서 우리가 코나 뭐 보형물 만드는 데 쓰는 고체 실리콘 말고 이렇게 줄줄 흐르는 액체 실리콘이 있거든요. 공업용 실리콘. 그런 실리콘들을 주사기에 넣어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제일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건 파라핀이에요. 파라핀. 파라핀은 초예요. 초. 양초. 양초가 이렇게 가열하면은 액체가 되잖아요. 그 액체를 주사기에 넣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36도 5구에서는 딱딱하다고요. 그러니까 딱딱한 채로 우리 몸에 있어서 마치 진짜 종양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예전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필러의 조상들이 잘 발달을 해서 왜냐하면 효용은 있었으니까 아까 함몰을 개선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러로 진화된 거죠. 그래서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함몰 부분을 개선하고 주름들을 개선하고 이렇게 마치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요새는 이 봉제 인형도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빵빵하게 넣었어요. 빵빵하게.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약간 덜 넣은 게 더 시크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덜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볼륨이 없는 걸 볼륨을 넣어서 좀 예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필러도 시술하고, 그런데 이전에 이제 했던 방법, 이전에 했던 물질들은 그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비교적 젊은 분들도 보면은 앞광대 부분이 함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광대 부분 함몰이 있으면은요, 함몰이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오목해지잖아요. 오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림자가. 요걸 살려주면 밝아지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앞광대 부분이 밝아지고, 하이라이트가 얼굴의 중앙에 모임으로 인해서 얼굴 전체가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모아지고 그림자는 바깥쪽으로 가서 얼굴을 좀 작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주름들을요, 이거는 당연히 생겨야 되는 주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름에다가 필러나 보톡스를 놔요. 필러를 놔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름들이 고유의 그 근육의 결들이, 지금 이전에는 근육의 결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육이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주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필러를 넣게 되면 필러 넣은 자리는 주름이 없죠. 그 대신 그 옆에 더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자체가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또 이렇게 미간 사이에 찡그리면 저 사람 찡그렸고 좀 화났구나, 짜증났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주름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를 다 너무 없애려고 이제 이물질이나 필러를 너무 많이 넣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고르지가 않죠. 우리가 이마가 이렇게 매끈하고 고르지가 않죠. 울퉁불퉁하죠. 네, 울퉁불퉁. 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입술에다가 볼륨 주는데 또 필러가 아주 좋죠. 근데 이전에도요, 이 필러 이전에도 여기다가 바셀린이나 실리콘 이런 거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예전에 여자 배우신데 나중에 이거 염증 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리즈들이 쭉 그 시리즈를, 그러니까 그때 같이 맞으셨던 그 여배우하고 같이 맞으셨던 분들이 쭉 오셨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됐냐면요, 주사를 맞으면은 일단 예전에 요새 필러들은 훨씬 더 난데, 옛날 그 이물질들은 일단 좀 무거워요. 그래서 입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처지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왜곡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빨간 거 아래쪽이 더 내려왔죠. 사실 이런 경우에 정말 해결이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물질을 이용해서 입술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어색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턱 끝에 너무 얕은 층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꺾여서 처져요. 꺾여서 처지죠. 또 이 아래쪽에 턱 밑에도 처지게 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볼의 위쪽 부분이 꺼지는 함몰을 경험하시고, 그게 이제 처짐보다는 함몰을 더 처음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잔뜩 뭘 넣는다고요. 근데 볼은 원래 처짐이 매우 심한 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볼은 얼굴뼈에 직접 붙어 있지 않고 뼈하고 약간 떨어져서 뼈에 매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조직에 무게를 더하게 되면은 노화에 의한 처짐이 훨씬 더 가속하게 되죠. 볼이 그렇고 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 같은 데 이물질을 넣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볼에는 정말 많이 넣고, 그래서 우리가 볼에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팔자, 관자, 턱, 입술 필러. 네.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고, 또 잘못된 위치에 맞으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진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눈물꼬랑에다 넣었는데 얇은 피부 아래쪽에다 넣으니까 필러가 이렇게 비치죠. 이거 아마 필러일 거예요, 이물질이라기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진에선 잘 안 나오는데요, 볼이
이 지금 볼 요 부분에는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물질이 있는 바로 위쪽에는 주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딱딱하니까. 근데 대신에 그 옆쪽에는 훨씬 더 많은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거 넣은 게 확실히 보인다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마에 모기 물리면은요, 그 모기 물린 부분이 이렇게 부으면서 거기는 주름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만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 안쪽에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김학영 원장님, 다다음 주에 같이 올게요. 네. 그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함몰과 주름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과하게 할 경우 또 잘못할 경우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가 아니죠. 이제 이런 경우가 아주 심하게 되는 경우 몇 년 전에 그 선풍기 아줌마라는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선풍기 아줌마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형수술에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형 중독이 아니라고요. 그냥 주사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주사를 그러면은 왜 맞았느냐? 왜 맞았느냐? 주름 없애려고 맞았느냐? 제 생각은 주름을 없애려고 맞으신 게 아니라 대칭을 맞추려고 아마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불룩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대칭에 대한 아마 그 강박 때문에 그렇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는 선풍기 아줌마 같이 그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외국에 선풍기 아줌마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아까 나중에 저기 사진도 조금 몇 개 가져왔는데요. 한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저기 초상권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 외국 케이스는 제가 조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얼굴은요, 이렇게 선풍기 아줌마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 놨어도 우리 얼굴에는 단순하게 다른 신체 부위하고 달리 다른 신체 부위는 바깥쪽에 피부, 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겹의 각각의 기능이 다른 조직들이 레이어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층에서는 신경이 지나가고 또 어떤 층에서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고 또 어떤 층에서는 얼굴 표정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이런 여러 층들이 서로 왜곡되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흐트러지지 말라고 고정인대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움직임이 비대칭이 되거나 또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또 어색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물질들은요, 이런 레이어를 무시하고 주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주사가 되는데 그 깊이가 제멋대로 위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사기는 그냥 이 레이어를 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너무 얕게 된 경우에 그 부분에 주름을 안 만들어서 무표정하게 만들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양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름지는 곳에 생겨서 울퉁불퉁하게 얼굴을 만들어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굴뼈에 직접 붙어있지 않는 뺨이나 볼 같은 데 들어가서 노화에 의한 처짐을 가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함몰하고 주름을 없애려고 넣었던 이물질들이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사용하는 필러라면요. 이게 하이알루론산 이런 필러라면은 그냥 녹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물질들은 이 녹이는 걸로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이물질들도 옛날에 애타는 마음에 이 하이알루론산 효소를 넣어서 혹시 녹나하고 뭐 애타게 뭐 한 적이 있어요. 다 소용없지. 소용없지. 그래서
이 얼굴의 레이어 그리고 각각의 그 피부 아래쪽의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는 절개 리프팅들이 결국은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안면 거상술이고요. 또 간단하게는 하안 검성형도 많이 하고요. 이 중안면부에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마하고 미간에 많이 넣으니까 내시경 이마 거상술, 그러니까 거상술이 목적이 아니라 제거가 목적이죠. 또 이 미간의 아래쪽 부분, 콧대 위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개방형 코성형술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거상술 같은 이 절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절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한 필러들을,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이 얕은 층에 있는 게 있고 깊은 층에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얕은 층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쉬울까요? 깊은 층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얕은 층에 있는 게 제거하기가 쉽잖아요. 당연히 얕은 층에 있는 게 좀 더 빨리 접근도 가능하고 쉽게 제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요걸 제거하려고 지금 요 부분을 제거하려고 여기다가 절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두피라든지 눈과 속눈썹의 경계선이라든지 귀의 경계선이라든지 이렇게 절개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부분을 절개를 해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얕은 층에 있는 부분을 오히려 깊은 층에 있는 부분보다 더 나중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얕은 층에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거한 자리에 흉터가 생겨서 딱딱하게 제거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얕은 층에는 필러이든 이물질이든, 얕은 층, 그쵸? 얕은 층에는 필러이든 이물질이든 주입해서는 안 되죠. 근데 대부분 보면 얕은 층에다 많이 하시거든요. 얕은 층에다가 주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얕은 층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필러 넣을 때도 꼭 깊은 층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깊은 층에 넣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주름이 안 없어져요. 얕은 층에 넣어야 주름이 없어지지. 이렇게 깊은 층에 넣으면 주름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얕은 층에 넣은 것은 표정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제거하고 싶을 때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필러 절대로 맞지 마세요, 뭐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드바이스 했던 뭐 논문 중에 하나가 뭐 중국 논문인데, 필러는 깊이 넣으면 안 된다, 얕은 층에 넣어야 된다, 이런, 왜 뼈 패임 현상 때문에 얕은 층에 넣어야 된다, 깊은 층에 넣으면 뼈가 패인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완전히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뼈가 눌리는 건 괜찮고 피부가 울퉁불퉁한 거는 뼈가 눌리는 건 문제고 피부가 울퉁불퉁한 건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피부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깊은 층에 넣어야 돼요. 뼈는요, 약간 눌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이상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필러를 많이 하지만 얕은 층에 넣어서는 안 되고 깊은 층에 넣어서 주로 함몰을 교정하고 주름을 개선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이 얼굴 표면에 있는 굴곡이죠. 네,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최초로 안면 거상술이 시행된 게 1916년 독일에서래요. 뭐 저도 찾아봐서 안 거죠. 근데 1916년이면은 이제 1차 대전 즈음이죠. 1차 대전 즈음이죠.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훨씬 전에 이제 이게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면거상술이 안면신경 말고는 사실 크게 위험한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축적이 돼 있고, 또 미국서는 1년에 한 수십 편의 이 페이스리프트 논문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것도 그 PRS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는 아주 굉장히 그 임팩트 팩터 높은 인덱스 높은 그 잡지에 거의 한 30%는 페이스리프트에 관한, 그러니까 안면 거상술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예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양인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뭐 내기도 했는데, 사실 수십 편의 논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논문이 나오고 또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임상적인 경험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안면 거상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얼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어 구조들이 잘 밝혀져 있다는 거죠. 아주 잘 밝혀져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혈관이 어디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거상술이라는 건 피부 당겨주는 게 아니라 그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애물단지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또 애물단지 이외에도 지방이나 조직들이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들을 위쪽으로 올려서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려고 그런 거죠. 오늘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이제 했고요. 이제 하하하님 궁금한 게 있는데 3개월 전에 앞볼에 엘란세 레스틸란을 넣었고 눈 밑에 자고 일어나면 넣었는데 눈 밑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부어요. 부작용일까요? 네, 부작용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앞광대 말씀하시는 거죠. 앞광대는 필러나 지방 주입에 뭐 아주 적합한 데고, 그 앞볼 자체가요, 그 바로 아래쪽에 그 광대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악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필러를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진료를 이 방송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매일 부었을 때 뭘 확인하시면은 부작용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냐면요, 눌렀을 때 아프시면은 그건 부작용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통, 텐더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일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는 염증이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일 경우에는 이렇게 만지면 아픈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만지면 아픈 그 압통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가지고 너무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자꾸 붓고 그러면은 꼭 그거 맞으신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0200 미니님, 안면 거상 수술하면 주름이 어디가 펴지나요? 제가 이 질문을 꼭 답하고 싶었어요. 안면 거상술은요, 주름 퍼지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면 거상술은요, 처짐을 개선하는 효과가 커요. 주름을 개선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필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노화에 대한 문제, 노화에 의해서 얼굴이 변형이 오는 게 사실은 주름보다는 처짐이 더 중요하거든요. 처짐이 개선되면은요, 주름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팔자주름도 사실은 조금, 팔자주름의 아래쪽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데 팔자주름의 위쪽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걸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위쪽까지 끌어올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 게
그 위쪽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팔자주름에 하부 한 2분의 1 정도까지를 올리는 걸 권해드리고요. 우리가 메리오넷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볼 아래쪽에 요 턱선, 그 부분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턱선의 그 굴곡, 턱선이 무너져서 생기는 굴곡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죠. 사실 그것들이 크게 보면 주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이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잔주름들, 잔주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요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미키 루크라는 배우 아세요? 미키 루크? 네? 미키 루크라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학생 때 그 나인 앤 하프 윅스라고 굉장히 그 좀 야한 영화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했던 나인 앤 하프 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 주인공이 미키 루크.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분이죠. 뭐 너무 귀공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필러를 많이 맞아요. 필러가 아니라 이물질을 많이 맞았죠. 이물질을 많이 맞아가지고 중간에 얼굴이 너무너무 이상해졌죠. 너무너무 이상해졌죠. 네. 그죠? 섹시가이 김인채님. 네. 그러니까 근데 성형수술로 망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성형수술로 망친 게 아니라 주사로 망친 거예요. 미국에도 저렇게 주사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성형수술로 오히려 나중에 거상술을 통해서 저 이물질을 많이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영화 찍었고 재작년에도 영화 찍고 굉장히 활발하게 나중에 활동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냥 1980년대 그렇게 좋은 그냥 아주 그냥 공전의 히트를 친 엔젤아트, 뭐 나인 앤 하프 윅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멋있었잖아요. 그때 여배우가 킴 베이신저, 그죠? 킴 베이신저하고 했는데 뭐 킴 베이신저도 너무너무 예쁘고 저 사람도 너무너무 잘생겼죠. 그 미키 루크도. 근데 지금 예전 중간에 그렇게 망가졌다가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그 이물질을 많이 제거해서 지금은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성형 중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쵸? 예. 이게 뭐 미국판 선풍기 아줌마일까?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닌 거고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봤는데 이런 선풍기 아줌마들이 있다고요, 미국에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옆에 보면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쭉 파져 있죠. 이 골짜기가 뭐냐면요. 다른 데는 다 딱딱해. 근데 입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안 움직이니까 그 부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주사 많이 맞는 사람들은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패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을 움직여야 되는데 볼 자체가 딱딱해지니까. 아까도 제가 주사 맞으면 딱딱해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팽압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미는 힘 때문에. 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정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여배우예요. 이게 킴 노박이라고 되게 유명한, 저희 세대도 잘 모르실 거예요. 킴 노박이라고. 근데 알프레드 히치코크 감독의 그 버티고 현기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현기증. 그 현기증이라는 영화에 이게 마릴린 몬로의 그 대항마로서 나온 금발 미녀예요. 지금 90세시래요. 89세. 90세 같이는 안 보이죠. 필러 덕분이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이분 뭐 저 유튜브에도 보면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유튜브의 한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치 않는 곳에 이렇게 그렇죠. 킴 노박 기억하시네요. 저는 사실 킴 노박 영화는 그 버티고는 봤어요. 버티고 그 현기증. 그 되게 뭐 옛날 영화치고는 아주 스릴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렇게 얼굴에 주사를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형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미키 루크나 아까 그런 분들이 성형 중독이 아니라 오히려 성형 중독으로 성형으로 그걸 해결한 거고, 주사를 잘못 맞아서 그런 거죠. 주사 맞는 분들의 심리가 있어요. 심리가 뭐냐면 수술은 무섭잖아요. 주사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주사는 그냥 맞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물질들을 병원에서 안 맞았어요. 미용실이나 사우나, 목욕탕 이런 데서 맞으셨대요. 그게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최근에 몇 년 전에도 그렇게 맞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풍기 아줌마는 자기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니 뭐 환청이 들려서 뭐 주사 맞아라 뭐 그런 환청이 들려서 그런 건데, 이게 딴 사람이 놔줬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났겠죠. 네. 그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겨울에 교포분인데 얼굴에 주사 너무너무 이상하게 맞으셔서 오셨어요. 미국서 그렇게 또 한인 사회에서 또 그렇게 주사 맞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뭐 예전처럼 뭐 바셀린이나 액체 실리콘 아니고 제대로 된 필러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주사를 놓는 분이 자격자가 아니신 거죠. 사실은 요새 의료용 필러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고가가 아니에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뭐 바셀린이나 뭐 이런 걸 맞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놓는 깊이가 좀 잘못된 경우도 많고 놓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 해리셀리가 누구였더라? 그분도 되게 어색하게 됐죠. 외국에서 그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흉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맥 라이언, 그렇죠. 맥 라이언. 네. 사랑스러운 시연님, 피부가 하얀 편입니다. 안면거상술 시, 안면거상 시 피부가 당겨져서 피부가 얇아진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네, 맞죠. 네, 당겨지면 당연히 얇아지죠. 네. 근데 그 얇아지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사실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당길 때 좋아요. 서양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안면거상은 주름 당기는 효과가,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피부가 얇을수록, 피부가 하얄수록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백인들이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거상술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길비다님, 써마지 시술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안면거상을 하면 이제 써마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써마지는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고요. 피부를 탄력이 아니지. 탄력이 아니라 피부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피부를 약간 그 화상을 입히는 거죠. 안면거상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역할은 좀 다르고요. 사실은 둘 다 안 해도 되죠. 안면거상을 안 해도 되고, 써마지를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굳이 안 해도, 뭐 거상을 하면은 뭐 안 하셔도 되는 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관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거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나이 드시는 대로 그냥 주름이 생기는 대로 그냥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것도 멋진 일이에요, 사실은.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거상술에 이제 특별히 관심이 있고 그렇고, 그 거상술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다라는 거하고, 또 아까 그런 이물질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물론 이물질들을 100% 제거하는 게 100%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른 방법보다는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상담을 했어요. 딱 진짜 어떤 분이냐면, 이분보다 더 심하셨어요. 내가 약간 오후에 상담을 하셨는데, 딱 오늘 내가 이거 방송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그런 분이 아까 오셨더라고. 이마에, 굉장히 얕은 층이야. 그러니까, 얕은 층이니까, 이마 여기 중간에, 여기, 그러니까,
원래 미간은 여기지만 우리가 이제 주사 맞는 미간은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내천자 주름 생기는 그 부분에 아마 이마 주름 때문에 주사를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맞으셨냐 여쭤봤더니 미용실에서 맞으셨대요. 그래서 여기가 울퉁불퉁하고 가운데가 톡 튀어나왔어요. 얕은 층에 넣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게 운이 좋으면은 필러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서 탁 터트리면 쫙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삼아서 안쪽으로 확보해 안쪽에 이제 그 빈 공간에 있는 필러들을 그러니까 필러가 아니죠.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랑스러운 시원님이 그건 됐고 길비다님도 됐고 길비다님 원장님 얼굴 지방 이식과 안면 거상 계획입니다. 둘 중 순서를 무엇을 먼저 하고 텀을 얼마나 몇 개월이나 두어야 하느냐. 네. 얼굴 지방 이식하고 안면 거상은요. 기본적으로는 같이 하셔야 돼요. 따로 하실 뭐 이게 그러니까 같이 둘 다 하실 거면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냥 지방 이식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상관없어요. 그리고 텀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지방 이식만 하셔도 되고요. 안면 거상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뭐 둘 다 그 기능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이식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처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터지면 여기 살이 처지면은요. 위쪽 부분에는 꺼짐이 있잖아요. 이 꺼짐을 개선하는 효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가 그러니까 얼굴살이 처지게 되면은 위쪽 부분은 함몰이 되고 아래쪽 부분은 처져서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개선해 줘야 되는데 거상은 아무래도 더 큰 수술이니까 지방 주입으로 그 위쪽에 있는 함몰을 개선하는 거. 필러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경우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거상보다는 지방 주입이 훨씬 더 간단한 수술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죠. 그래서 간단한 수술을 생각하신다면 지방 주입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비다님. 네. 그러니까 텀은 상관이 없고 만약에 둘 다 하시겠다면은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 이식의 양이 줄어들겠죠. 사랑스러운 시연님 한 가지 더 여쭤보시면 제가 피부가 흰 편이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안면 거상 시 더 심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더 심해질까요? 건조한 거는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피부가 당겨지면서 당연히 땀샘도 좀 펴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조한 것도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 얇아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멀쩡한 피부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유가 있는 피부를 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 여유 피부만큼을 끊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피부가 얇아지거나 건조하게 되는 현상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상관없는 건데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많이 예를 드는 분이에요. 이분 누구냐 하면요. 영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 폰트랙 대령 소령인가? 대령 그분이에요. 이때가 1965년이래요. 1965년. 예.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 나온 그 해가 1965년이에요. 그 요 사진 찍으신 요 영화 나오신 게 뭐냐면은
2007년이에요. 이게 40몇 년 동안 변했죠. 너무너무 잘생겼죠? 너무너무 잘생긴 분이에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앞광대하고 볼의 위쪽 부분이 꺼졌죠. 이 살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요 아래쪽에. 볼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앞광대살이 요 팔자주름의 위로 내려가 있는 거죠. 또 이 볼록한 눈 밑에 지방은요, 안화뼈, 이 안화뼈, 눈 주변에 있는 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 나온 거죠. 그렇죠. 크리스토퍼 플럼. 네. 그러니까 처음 보세요. 이분 저기 사운드 오브 뮤직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진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몰이라고 처음에는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함몰이 아니라 처짐이고, 또 우리가 외과적으로 노화를 개선하는 데서 주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처짐을 개선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안면거상술이 이랬던 얼굴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뒤쪽으로 가는 그런 모양,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노화에 대해서, 노화의 그 표면적인 노화죠. 사실은 우리가 뭐 노화가 심리적으로도 노화가 되고 기능상으로도 노화가 되고 그렇지만 거상 이런 페이스리프트가 바로 이제 이 처짐의 노화의 역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저희가 좀 늘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네, 딸기80님, 네, 딸기80님 질문. 네, 코에 하비갑게 비중격 성형을 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보형물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구축되고 이상한 느낌이에요. 다시 해야 할까요? 딸기80님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지금 보형물이 움직이는 건 하비갑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보형물이 너무 움직이는 거 사실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저는 뒤집어지는 것도 봤어요. 이게 보형물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봤어요. 움직이다 못해서. 또 구축이 된 거는 이건 곤란해요. 나머지 움직이고 소리 나는 것까진 봐줄 수 있는데 구축이 되면은 이건 염증의 사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하신 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좋은 선생님 찾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JH 리님 질문을 평생 성형이 뭔지도 모르고 산 남자분이시고요. 비중격 만곡으로 코막힘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고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만곡증 비밸브 재건술을 하고 연골로 코끝을 하셨다고요? 다 질문이 안 올라왔는데요. 네. 제이릴리님, 안면거상에 적당한 나이가 있을까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면 좋을까요? 안면거상은요, 페이스리프트는요, 사실은 이른 나이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연세 많으신 82세 그 정도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게 좀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개는 50대 중반이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일찍 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뭐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뭐 거상을 안 하고 평생 멋있게 약간 늙어가시는 것도 멋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거상은 남들이 다 뭐 관리하고 거상하고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물질 제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제이릴리님, 수술하면 안면거상 후 병원에 며칠 동안 가야 되나요? 매일 가야 되나요? 요게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요, 다음날 치료를 해요. 그리고 나 4일째까지는 압박을 하는 드레싱을 하죠. 압박을 하는 붕대를 감고 있다가 4일째 풀어드리고 일주일 때 실밥을 풀러요. 그러니까 4일째 오시고 일주일째 오시고 그리고 나서 레이저 치료하러 한 2주 있다, 3주 있다.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황정숙님, 얌에 이물질을 넣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거가 가능할까? 네, 이물질이 있는 곳에 살처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깊은 층이면 쉽게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얕은 층이면 어려워요. 근데 아마 처짐이 있다 그러면은 깊은 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볼 같은데 깊은 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희망이 있네요. 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얘기 또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